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오늘 저기 멀리서 오신 도바님이시거든요. 저 몽지릴라 모임이 서울, 그 다음에 부산, 청주, 대전, 대구,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제주 모임이 있는데, 오늘 도바님이 그 비행기 타고, 청주 공항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그 모임에 참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 걸음 하셨는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저희랑 인연 맺은 지는 좀 몇 년 됐죠, 그렇죠? 우리 언제 처음? 작년 봄이었죠. 작년 봄이요? 네, 재작년 겨울. 재작년 겨울인가요? 네, 그때 처음 뵀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겨울에 모임인가요? 봄의 모임 같은데? 5월달 모임 아닌가요? 5월달. 그게 2018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제 이름 같은 거 말하는 건가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제주도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정진이라고 하고요. 이제 제주도 선생님께서 이제 1년에 2번 오셔서 거의 이제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선생님 뵈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렇게 부산은 저녁 때 비행기가 7시에 돼서 집에 7시부터 시작이라 시간이 도저히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부산 모임은 7시 시작이라 못 왔었어요. 비행기 뭐 이런 거랑 안 맞아서 못 오시고 이제 토요일 날 낮 시간에 모임이 있으니까 대전으로 오신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아니 뵙고 그냥 선생님한테 점검을 하려 했는데 이렇게 다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너무 지금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안 되시죠? 예, 좀 말씀하시다 보면 다 잊게 돼요. 마음 공부에 뜻을 두신지는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시게 되셨나요? 이제 마음 공부는 이제 제주도 이주해서 살다가. 언제 이주하셨죠? 원래 제주도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한 4년 됐는데요. 2년 동안 이제 있다가 저희 이제 같이 제가 이제 요가 명상센터를 하는데 그쪽에 계신 이제 선생님께서 한번 가보자고 하셔가지고. 2년 전에요? 예. 그 이전에는 그 전에는 마음 공부에 저는 명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공부라고 생각하고 하신 건가요? 깨달은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된 때는 언제쯤인가요? 이제 직접적으로는 2003년 이제 계속 이제 좀 삶이 좀 힘들어서 하던 걸 이제 다 그만두고 인도에 이제 요가 학교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가하고 명상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편해졌죠. 요가하면서 명상하면서요. 그래서 그 요가도 배우고 명상도 하시고 얼마나 계셨어요, 인도에? 얼마 안 있었어요. 1년. 1년이요? 네. 근데 이제 학교가 좀 우리나라 이제 절 같은 스타일이어서 그냥 이제 똑같이 거기에 계신 이제 스님을 이제 수암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이제 채식하고 그냥 일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냥 절 생활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돈을 내고 일을 열심히 이제 하고요. 일하러 가셨나요? 그리고 이제 학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또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 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저희는 이제 구루라고 하는데 이제 구루지가 이제 사상 여기서 이렇게 법문하시듯이 하면 이제 듣고. 그런데 이제 영어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서 그냥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지냈죠. 1년 정도 있으셨어요?
예, 학교에서는 6개월 있었고요. 예. 예, 이제 다른 데서도 6개월 있었어요. 거기서 뭔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전에 삶이 좀 힘들어서 가신 거라고 했는데. 예, 그래, 큰 변화는, 일단 가서, 뭐,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계속 2달인가를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기만 하신 거예요? 예. 왜 그렇죠? 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 이제 계속 생각이 나면서 예. 예, 그때 이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울면서 어느 날 되니까 이제 울음이 이제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가볍고 평안함 같은 거를 이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거기 생활이 워낙 단순하니까 예.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일하고 뭐 맨 이제 그렇게 일찍 자고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왔을 때는 되게 마음이 이제 편하고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살아야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요가 동작을 아사나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데로 이제 거제도로 이제 좀 수련을 떠났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같이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네. 이제 저를 많이 좀 힘들었어요. 거기 안 맞아서 그분하고. 근데 그때 굉장히 평안하고 좋았던 이제 그것이 예. 다시 이제 괴로움으로 바뀌더라고요. 인도에서 편안하게 왔는데 거제도에서 예. 좀 불편한 그런 또 예. 경계가 또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왔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달라진 거는 제가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천주교였기 때문에 예. 이제 순종? 예, 예. 그렇게 이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제가 떠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기회가 되면 떠날 날이 있겠지. 그러고 이제 계속 거기서 예. 이제 수련하면서 요가를 배우신 거죠, 거기서? 네. 예.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예. 왜 행복하지 않은가? 본인 자신이? 예, 왜 그때는 행복했는데 여기 와서 지금? 예,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거 하나를 두고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예. 이제 안에서 이렇게 에고 때문이라는 그런 게 이제 들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진- 그냥 놓아버리는 쪽으로? 그런 거보다 진짜 행복이 뭘까? 예.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행복이 뭘까? 왔다 갔다 하지 않은 행복이 예. 뭘까? 그러- 그게 언제쯤? 2004년? 2004년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계셨어요? 거제도에서? 근데, 몇 달 안 있었는데, 예. 그분이 이제 저한테 너랑 못 지겠다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잘 됐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쪽 일이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동작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좀 치료 요가 쪽이어서 그런 쪽에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하신 거예요? 네네. 서울에서 계속 하다가 이제 그 영성기도 예. 네, 그런 기도를 접하게 됐고, 영성기도.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걸 향심기도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랑, 예수님 그런 이제 단어 저희에서 예. 이제 만트라라고 진원, 네, 예. 그렇게 해서 진원. 네, 그거를 그냥 진원 형식으로 예, 계속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뭐 어떤 효과가 있으셨나요? 예, 굉장히 이제 평안하고 예. 일종의 뭐 염불 뭐 이런 예, 그런 그렇게 거네요. 생각하시면 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좀
체험을 이제 그때 많이. 그때 체험을 하셨어요? 어떤 체험을 하셨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경계성 체험. 뭐가 싹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 거보다, 예. 아니,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예. 그냥 이렇게 환희심? 환희심, 예, 기쁨, 막 이렇게 예, 사랑이, 사랑, 예, 흘러넘침, 예. 사랑이. 그래서 이제 그냥 하던 일 하면서 그렇게 쭉 살다가, 예.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공부를 이제 가르치러 이렇게 가는 날이었는데, 밤이었는데, 저녁 때였어요. 근데 예. 달빛이 예. 이렇게 쑥 비치는데, 그 달빛이, 모든 곳에 비치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잠깐, 예. 그런 이제 저희 소식 오는 거 그런 거 네, 이제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 그때 어떤 모종의 이런 체험을 한 것 같다. 지금 예, 돌이켜 보면. 다 있는. 근데 그 이후로 그런 식의 어떤 다 있는 듯 아니면 다 비추는 듯한 그 감이 계속 유지됐나요? 그 이후에? 얼마 이제 됐는데 예. 제가 이제 이제 조금 더 지식이 필요해서 예.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예. 다 잊어버렸어요. 대학원에서 무슨 공부하셨어요? 그냥 지식 공부. 전공이 뭐? 네, 요가 치료요. 아, 요가 치료.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이제 하니까 영성 그 기도를 계속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경계성의 체험이 이제 계속 이제 왔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그거에 이제 집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이제 잘 안 되면 예. 힘들어서 더 예. 집착하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집착이 심해지니까 보통 이제 그 경계성 체험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안 좋은 것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안 좋은 거 예를 든다면? 그냥 육체적으로는 예. 머리가 많이 아프고, 아. 예, 뭐 이제 그게 이제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랑 이렇게 뭐 번갈아 나타났나요? 아니면은 네, 아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같이 수련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선생님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다.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건 이제 학교에 정말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분이 저의 스승님이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혼자 하신 거네? 영성기도나 향심기도 이런 거는? 다 혼자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 하는 쪽, 이제 그 스승님을 만나면서 이제 첫날 거기를 이제 지금 그 요가 스승님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을 이제 문 앞에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제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겠다고 이제 약속이 이미 다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계속 들어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 된다고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감당이 이제 안 되니까 살려면 가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이렇게 뵀는데 제 얘기를 그냥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길을 잃으셨네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공부해야겠다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이제 갔는데 선생님께서 뭐 안 가르쳐주고 10개월 동안 말만 계속 이런 그냥 일반 대화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저는 이제 뭐 수련을 좀 배우러 왔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첫날 딱 오시던 제가 갔더니
이제 하던 수련을 다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속에서 그래도 지키던 거였는데 근데 살려면 이제 또 나야 되니까 그 향심기도 그만두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하던 또 여러 수련들 그래서 다 그만두고 한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대화하고 뭐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수련에 들어갔죠. 요가 수련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공부가 이제 이쪽하고 비슷하게 불이론론 이제 그쪽 베단타 베단타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경전 공부하고 그리고 이 경전이라는 거는 뭐 불교 경전 아니면 요가 경전. 요가 경전. 네, 그래서 하고 이제 수련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아이가 이제 제가 좀 늦게 결혼하면서 이제 아이를 이제 한 명 갖게 됐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아이였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기에는 너무 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주도로 이주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선 공부. 자식 때문에 제주도 이주하시네요. 자식 교육 때문에. 그래 오셔가지고 한 2년 동안은 그냥 요거만 하셨고 이 본격적으로 저희 이쪽 그 조사성 공부 이름 하자면 언제 어떻게 그거는 이제 되셨어요? 같이 요가하는 선생님께서 센터에 오셨는데 한번 가보자고 그러셔가지고 명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가 그 제주 모임에 그때 처음 오신 거예요? 그때 오셔가지고 그때 좀 기억이 좀 얼핏 나거든요. 그 보살님 댁에서 모임할 때 그때 처음 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도 한번 잠깐 뵀었어요. 얼굴만.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보살님 댁에 이제 가기 전에 선생님을 잠깐 뵙고 그때 이제 못 들었어요. 법문을 미리만. 그래서 이제 이쪽 공부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법문을 좀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 어느 날 맨날 따로 있지 않다라는 이제 그게 진짜 따로 있지 않다는 걸 이제 그날 이제 어느 날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잠깐이었어요. 잠깐이었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답답한 마음에 그러고 있었는데 보살님 댁에서 이제 오셔서 먼저 체험을 하시고 잠깐 체험을 하시고 그때 뭐 예전에 달빛 비추는 것보다 좀 약했나 보죠,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달빛 비추는 것보다는 약했어요. 그때 질문 중에 뭐 어떤 얘기를 하냐 마하리시 얘기인가? 그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책을 잠깐 보다가 마하리시 책을 보다가 체험을 하신 건가요, 그때? 마하리시 책 읽다가? 잠깐.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이다. 그 구절에서 이렇게 소식이 잠깐. 근데 제대로 왔던가요, 그게? 그 이후 공부. 그 이후에는 이제 너무 힘들었던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알고 싶은 마음에 이제 또 이제 습이 집착하는 습이 나와서 이제 알려고 이제 계속 이제 들었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제 생각으로 듣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계속 듣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결판을 내보자 그러고서 선생님 법문 중에 이제 하나를 딱 밤을 새가면서 6번인가 들었어요. 근데 2시간짜리라 진짜 밤을 꼴딱 새고 들었는데 제가 아침이 돼서 이제 이게 집착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서 집착하면 이제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났던 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천천히 갈게요 이제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내 오래 걸리는 일이니 끝만 놓지 말고 가십시오. 그렇게 이제 답이 왔어요. 근데 그 말이 참 서운하면서도 되게 또 답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법문 듣고 이쪽 책 보고 제 공부들을 또 하고 그러면서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제가 이제 참아낼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런 이제 모욕적인 상황이 이제 며칠 계속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생각이 이제 너무 떠나지 않으니까 되게 힘들었죠. 근데 조작하지 말고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보는데 생각을 이제 보고 있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대상을 또 보고 있었구나. 이제 그러면서 저 완전 거기서 이렇게 좀 벗어났어요? 네, 그러면서 소식이 이제 소식이 왔어요. 그게 언제쯤 일이죠, 그게? 한 3-4달 된 것 같아요. 3-4달 됐어요. 2020년 들어서. 그때 전화 왔을 때가 그 소식이 오고 나서의 그런 전화였네요. 그러면 모든 것이 대상이었어요. 그때 그 영상 한 게. 그 이전에는 그러면 명확하게 이렇게 이 자리가 와닿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와닿지 않았죠. 그럼 모든 것이 대상이었다는 것을 그때 이렇게 체험을 하신 건가요? 네. 3-4개월 전에. 네. 그러면서 이제 법문이 그럼 들리던가요? 이게 이겁니다 하면 이게 확 이게 실감이 확 나고 와닿던가요? 네. 그래서 그냥 안 잊어버리고 그냥 쭉 그 이후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그 감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때는 어땠고 지금은 어떠신가요? 근데 있다면 이렇게 막 좀 가벼운 삶이요? 삶도 가볍고 사람에 대한 분별심 같은 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대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벼워지셨어요? 네, 많이 가벼워지고 저를 이제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분리 없이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분리 없이 하나로. 모든 것이 대상이었다면은 자기도 대상이죠. 그렇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대상이었다는, 그러니까 분별이었다는 그것이 탁 와닿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대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걸 알았던 게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달라진 거 하나는 그 전에는 이제 몽지 선생님 법문을 많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체험에 대한 그 집착은 저희 스승님께서 이제 녹화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다 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로 추구하는 거 없이 체험 추구하는 거 없이 이것만 보면서 이제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몽지 선생님 법문을 이제 많이 안 들었는데 어느 날 몽지 선생님 법문을 듣는데 제가 생각으로 몽지 선생님 법문을 분별하면서 듣고 있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 근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잘 들었어요. 계속 잘 듣다가 어느 날 이제 몽지 선생님께서 오고 가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냥 머리로 이제 이해를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숭산 스님 책을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뭘 볼까 그러다가 거기 책 제목 중에서 이제 깃발이냐 바람이냐라는 그 책 제목을 이제 봤는데 그냥 순간 계속 울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이유도 없이 이제 계속 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오고 가지 않는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그거를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예. 그 집착을 보게 됐고 예. 이제 거기다 더해서 완전히 이제 깨달은 자아가 예. 되고 싶은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런 자기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를 예.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완전히 깨달은 사람. 완전히 깨달은 사람. 네, 영적인 그 위에 서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 에고를 보게 되고. 에고를 갖고 예. 있었다는 것을 근데 보게 되었다. 예,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건 웅지 선생님이나 선생님께서 계속 얘기하시고 저희 스승님 저 책에 계속 난 아닐 거야, 난 아니야. 그래, 난 아니야. 그러는데 아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는 순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더라. 완전히. 완전히. 예. 그런 어떤 깨달은 사람에 대한 추구를 하고 있었더라. 네, 맨 마지막,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잡고 있었던, 그게 이제 끝이길 바라는 마음이겠지만, 그 잡고 있었던 그 저였던 것 같아요, 에고 자아가. 근데 이제 그게 딱 와닿는 순간,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은 안 되는데, 이렇게 몸이 뻥 뚫린 것처럼, 이렇게 껍질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밖을 보는데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쟤랑 똑같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저절로 살고 있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선 그 추구심이라는 게 결국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놓게 되니까 뭐 나라 그럴 것도 없고 할 일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이제 쉬어지게 되고 그냥 정말 이 순간 말고는 없구나. 이거 말고는 그게 이제 와 닿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좀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고 그리고 약간씩 혼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막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데 역할을 하면서 산다는 게 이런 건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이제 휴유증으로 이제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계속 들고 좀 쉬고 싶은 너무 이제 막 달려왔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그냥 뭐라 할 게 없더라고요. 이게 한 3, 4개월 사이에 이거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뻥 뚫린 것 같은. 뻥 뚫린 것 같은. 그래서 그냥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했던 이쪽 수련도 계속 이제 에고를 자아감을 이제 계속 녹이는 이제 그런 수련이었기 때문에 적응은 이제 잘 됐지만 이럴 거라고는 이제 상상도 못했어요. 원래 이렇다는 거를. 상상도 못했고 따로 에고를 놓을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원래는 없던 거예요. 원래 그런데 원래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에고를 놓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에고라는 놓는 게 에고예요, 사실은. 자꾸 이렇게 놓아야 된다, 덜어야 된다 하는 게 이게 그 에고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느끼는 게 뭐냐. 이거는 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더 명확해지는 거. 뭘 하는 게 아니고 깨어나는 거다. 이거 깨어나는 거다. 이거는 자기의 착각에서 깨어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지
뭘 에고를 내려놓고 하는 구조가 뭐냐면 에고를 인정해야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에고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본래 에고가 없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물을 흐리는 작업이죠. 내려놓는다는 게. 왜냐하면 내려놓는 게 에고니까. 자꾸 여기서 분별을 일으켜서 이원성 속에 들어가서 이거 에고야. 이거 에고, 이 공부는 에고를 내려놓는 거야. 그럼 에고를 인정하고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원성 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근데 본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아 버리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깨어나는 거죠, 이건. 그래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행이라는 것 자체의 구조는 뭐냐면 주객이 나는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부에 옳지 않은 거야. 맞지 않은 거야. 이거는 내려놓아야 돼. 이렇게 규정을 하면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죠. 법이 있으면 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상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내려놓는 내가 계속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본래 마음에서 한 마음 일으켜서 주객으로 나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 본래 뭔가를 하는 나나 그 대상조차도 본래 비었구나.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라. 잘 보고 직면하고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걸 보는 거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까지 계속 뭔가를 해왔어요. 계속. 처음에는 물론 그런 거 아까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완전하게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를 자기가 갖고 있었는 줄을 몰랐다. 알았는데 네. 모른 척 했겠죠. 모른 척 했어요? 했겠죠. 알았는데. 네, 근데 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하게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할지라도 그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고. 그렇죠. 그걸 이루려고. 그렇죠. 쉬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관성이 엄청나게 크니까 본래 내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노? 그러면서 뭔가 존재감이 탁 탈락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동안에 행해오던 관성은 너무 큰데 그 힘이 너무 크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너무 공허하기도 한 거예요. 막 어디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힘쓸 데가 없어져 버리니까 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혼란 상태에 빠지니까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런데 뭐 이건 어떤 잠시 잠깐의 지금 이런 소식이 온 게 얼마 안 됐다니까 잠시 잠깐의 혼란이고요. 이제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노력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아예 쉬어지는 그런 쪽으로 익숙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뭔가를 하는 게 불편해져요. 뭔가를 하는 게 불편해지고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이게 진정으로 쉬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뭔가를 하라 그러면 그게 진짜가 아닌 줄 알고 그다음에 그런 마음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아무 일 하지 않음 그러니까 어떤 식의 어떤 마음의 추구가 멈춰진 그 상태가 진정한 평화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지금 약간의 혼란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행해왔던 그 습관성은 강력한데 목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 오래 왔죠. 30년. 30년이었어요? 네, 20년이었죠. 20년이었어요? 2002년부터? 네, 원래는. 2003년부터? 네, 그 전부터 이제 요가는 하고 있었어요. 아, 요가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가가, 그냥 요가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네? 네, 그랬죠. 그럼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네요, 수행을? 네, 근데 이제, 좀 달라졌었던 거는, 이제 명상을 이제 한 6, 7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자선은 하지 않고 생활 안에서 이제 그게 명상이 되면서 이렇게 좀 쉬어가는 줄 알았었는데 안에 이제 내부에는 그게 맨 마지막 자꾸 그렇죠. 미처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그런 그 추구심이 있었다는 거를 그제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번에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뭐 이렇게 되려고 잡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아니요, 제가 이제 이런 사람이 되려고.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예.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예.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예. 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걸 이제 아니까 뭐 내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구조가. 네. 근데 원래 내가 없는데 어떤 사람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죠. 그것도 깨달음 공부라는 이름으로.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에고의 투사일 뿐이에요. 그건. 예, 머리로는 계속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이제 계속 그러는데요. 예. 아닌 게 아니라 넌 맞아 그런. 예. 그래서 이제 그냥 하루하루가 이렇게 그냥 이걸로 그냥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는 거죠. 네. 이런 식의 네. 이게 쉬고 뭐 뭔가를 그러니까 추구가 끝나야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종지부가 찍어져야 되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뭔가 길을 내면서 뭔가 가려는 것이 멸해야 돼요. 심행처멸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뭔가 마음을 일으켜서 그게 대부분의 공부하는 사람의 그 착각이 뭐냐면 그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공부가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조작이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조작이 문제고 뭐가 되려는 게 문제고 뭐 지금 여기서 멈추지 못하고 뭔가 달라지려는 게 그게 분리에 떨어지는 거고 분별심이거든요. 근데 잘 속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은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돼 하는 그 타이틀에 속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불완전해.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돼 하는 그 이름에 속는 건데 그거는 내가 못된 사람이 되어야 돼 하는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왜냐면 마음을 조작에 들어가는. 근데 우리 그 이름에 속는 거예요. 자기 목표에.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공부하면서 가장 잘 속고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목표들이 뭐냐면 완전한 깨달음, 뭐 부처, 그다음에 뭐 그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완전성을 부여하는 어떤 궁극의 공부, 무슨 무슨 열반, 정멸, 뭐 멸진 이런 식의 타이틀을 갖고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조작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그 이름이 우리가 불교나 이 깨달은 공부에서 안내하는 그 궁극을 성취하는 건 뭐냐면 완전한 멈춤이에요. 여기에 그게 다 있는데 우리는 여기를 떠나서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의도와 상관없이 그거와 정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럴듯한 명분에 네. 속는 거예요. 명분에 속는 거예요. 명분에. 그래서 그것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인데 예. 형이 이제 선생병, 수행자병, 그냥 예. 교주병 이제 예. 이렇게 세 개가 다 들어가나요, 거기서? 3종 세트 제가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다 아마 다 그게 다 이름일 뿐이죠. 예. 그 선생, 교주, 뭐 수행자, 수행자. 네, 완벽한 깨달음, 완벽하게 깨달은 자 예. 그런 거. 근데 이제 그거를 예. 이제 봤죠.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네. 보는 게 중요해. 안 봤으면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뭐가 없고 뭐가 그냥 뭐가 없는 것이 너무 이상한가요? 이상한 적응이 좀 안 되죠, 지금은. 예, 너무 이제 다 비어 있으니까 예. 뭐 가볍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네. 이렇게 그냥 무덤덤해요. 무덤덤하니. 더 근데 마음은 안정되지 않나요?
마음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차분해지지 않나요? 많이 차분하죠. 차분하면 차분할수록 잘 보이거든요. 또 분별이 일어나는 분별 잘 보이고. 그래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멈춰지고 차분해지고 잘 보이면 이상하게 현상이 투명해져요. 뭐가 있다고 여겼던 그 느낌은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만큼 존재감이 있었구나. 근데 그게 멈춰지게 되면 멈추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꾸 조작하면서 보면 다 있는 것 같아요. 멈춰지는 게 중요해요. 그 마음끼리 끊어져야 되거든요. 저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마치 공부를 한다고 뭔가 긴 뭐 시베리아 열차 같은 그 열차칸에 몸을 싣고 끊임없이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언제 길이 딱 끊어지더라. 끊어지는 게 중요해. 끊어지면 거기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더라고요. 네, 길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도 없고 갈 사람도 없고. 그냥 여기. 네, 그게 아공법공이죠.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내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갈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는 내가 있어요. 그 길이 끊어지면 갈 자도 없어져 버려요. 그게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인후구망. 사람도 공했고 법도 공했고, 법이라는 건 내가 갈 때거든. 법도 공했고 사람도 공했고, 그게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막 그게 주객관이에요. 그게 주객관. 그게 어떤 식의 이름은 다양할 수 있고 명목은 다양해요. 마음과 경계가 따로 있다, 아니면 나와 대상, 세계가 따로 있다, 이런 식이라든가, 나와 대상이 따로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법과 법 아님이 따로 있다, 이런 식의 이원성 구조는 다 주관과 객관 의식이에요. 그게 다 망상이다 이거죠. 그게 다 공했다 이거요. 그 이후로는 저도 그냥 나뭇잎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20여 년 동안 이제 요가 수행을 해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향심, 기도님 여러 가지 수행을 해왔잖아요. 그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 공부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센터에서도 지금 이제 명상은 그냥 가만히 보는 걸 해요. 방편은.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너무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약간의 이제 좀 방편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지 그걸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안목이 밝아져야 돼요. 뭔가를, 그건 조건이거든요. 인과법이거든요. 인과법이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안목이 분명해져야 되는 게, 특히나 이렇게 오랫동안 수행해 오신 분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건 인과적인 해석이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단지 그 프레임에서 깨어났을 뿐인 거예요. 추구심, 내가 추구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서 깨어났을 뿐이지, 그거는 이런 요가 수행이나 특별한 수행을 안 해도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인과적으로 해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또 못 놓는 거야. 이걸 해왔기 때문에 공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직업으로서는 할 수가 있겠죠. 놓게 되더라고요. 그냥 공부라는 이유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생활이니까 할 수 있어도 이게 공부야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아직 안목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여기 완벽한데 달리 뭘 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의식이 들떠 있기 때문에 잠시 그것이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과거나 미래에 막 빠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 분명히. 마음이 되게 심란할 때. 근데 그 이상 이렇게 함으로써 깨달아진다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역시 다시 어두워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여간 보고 보는 힘인 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안목이에요, 안목. 눈이 열려야 돼요. 자기가 어떤 프레임에 gat혀서 계속 추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를 집착하고 있는지, 뭔가를 지키고 있는지, 그거를 날카롭게 보는 것이요. 이렇게 보면은 안 속아요. 근데
못 보면은 속아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문 듣는 것이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해주시지만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의식에 들어가 계속 정말 비 맞듯이 네. 무의식까지 이렇게 쭉. 그래서 어느 날 네. 그게 이제 인연이 되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딱 그렇죠. 제가 보게 돼요. 이렇게 탁 그런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께서 네. 끈은 놓지 말고 네. 계속 가라. 그것도 이제 좀 절박하게 무슨 말인지 아마 올 겁니다. 이런 많이 경험을 통해서. 오고 또 이제 생활이 돼야 된다고. 예, 현실이 그렇게 그게 실현이 돼야 되거든요. 네. 자기 깨달은 그것이. 그게 이제 왜냐하면 습관이 또 많이 남아 있거든요. 뭔가를 따로 보는 그런 예. 시선이.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그 따로 보지 않는 눈으로의 전환이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분별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자꾸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이제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보이고, 사실은 아까도 그 반야신경의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 고액할 때 조견 오온이 계공임을 바라는 거는 사실 봐야지 해서 보이진 않아요. 사실 깨닫아야 돼. 이렇게 깨닫게 되면 저절로 보이거든요. 깨치게 되면 모든 오온이 이거구나. 그냥 이 텅 빈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그게 이제 안목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 보고 싶어도 저절로 보여요. 그래서 관이라는 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어떤 각 이후에 관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관이 자제하게 되는 것이. 근데 봐야 돼 하는 거, 이게 또 수행이에요. 이게 참 미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의 모든 게 저절로인데 어떻게 저절로 되냐? 꿰쳐라. 내가 뭔가 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것도 이게 아까도 발견이라고 했죠. 분별을 발견해야 된다. 내가 완전한 깨달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었구나라는 분별을 발견하신 거예요. 도를 발견한 게 아니라 자기 장애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안 속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말이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색이 이제 공하고 공이 생하고. 그거는 지금의 현실이에요. 현실이니까. 그 마음에 그게 있었을 때는 안 보였죠. 근데 그게 탁 사라지고 나니까 안 보려고 해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뭘 보느냐? 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어떤 망상에 갇혀 있는지가 보이는 순간이 오면 거기서 탁 깨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안 보이면 계속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서치라이트 비추듯이,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틀려. 깨달으면 보여요. 못 깨달으면 아무리 보려 해도 안 보여. 이게 참 묘한 공부예요. 그래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건 깨어나는 거다. 자기 생각에서.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소식이 오고도 오래 걸린다고. 예,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그 깨달은 안목대로 살아가는 일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행삼매, 일상삼매가 그 말인 거예요. 삶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게 이 공부인 것이지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깨닫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근데 깨닫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도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이원성에서 깨어나야 된다. 추구가 끊어져야 돼. 멈춰야 된다. 따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공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요. 눈앞에 있는 이거를 명확하게 못 봐요. 자꾸 어디 시선이 분산돼가지고 저것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고 막 그래요. 따로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딱 사라지는 것이지 이것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산돼 있던 시선이 딱 이 눈앞에,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눈길 가는 데마다 다 이거가 돼야 돼. 근데 요거 따로 있고 저거 따로 있고 이러면 이게 안 되네요. 이원성에 떨어져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런 추구심이 딱 끊어지면 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다 저절로.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너무 쉬운 얘기 같지만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자꾸 쉽다고 그러시는데 진짜 많이 이 어려워요. 소식이 오고 나면 쉬운 얘기예요. 이거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뭐 할 일이 없는데. 할 일 없는데 어려워서 그 전까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웠던 거죠. 그랬나 봐. 네.
자꾸 쉽다 그러시는데. 아니, 저도 사실은 많이 헤매다녔어요. 근데 그런 식의 사실은 그 실수를 통해서 자기 실수를 보게 되는 거죠. 생각에 막 솟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탁 정신이 딱 차려지고 깨어나는 거죠. 정신 차린다는 게 뭐 의식을 막 어떻게 곤두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로잡혀 있던 생각, 아, 이게 또 뭔가 분별이었구나, 이게 에고였구나라는 거를 딱 깨닫게 되면 이제 안 속게 돼요. 네.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속으면 있는 것 같아. 안 속으면 아무것도 없고. 이게 참. 그래서 2년 따라밖에 예. 살 수가 없더라고요. 다르게 살 재주 있으면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2년 따라 살고 그거 말고는 예. 뭐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다르게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없고, 뭐 어떤 그런 삶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실체가 있으면 그것이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마치 그 무중력 상태와 같아요, 삶에. 그렇죠? 무중력 상태와 같아가지고, 무중력 상태면 중요한 게 따로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게 따로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인연이 펼쳐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그거여서 다행이에요. 그러면 뭐 다른 답도 없었으면 되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2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그 답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그 사실은 그건 답이 아니고 그렇게 돼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네,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 2년 싶어요. 따라 사는 게 공부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것도 이렇게 뭔가 딱 타이틀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려는 마음인데 이런 식의 욕구들이 자꾸 일어나죠. 있어요. 근데 습이 올라오고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의지할 게 없으면. 그리고 뭐가 또 자꾸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그게 에고의 자기 존재감의 과시거든요. 어떤 식으로 너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보게 되니까 그게 망상이고 사실 공부를 더 하시게 되면 그런 것도 진짜 미세하게 남아있던 그 에고, 그러니까 어떤 분별 의식이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또 뚜렷이 보게 되면 그냥 뭘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뭐든지 완전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괴로워도 완전하고 행복해도 완전하고 뭐 기뻐도 완전하고 슬퍼도 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완전한 삶인데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하다는 그 말도 되게 그 말의 권위가 엄청 강하잖아요. 이 수행자들한테. 그쵸. 그렇죠. 완전함이라는 것도 말일 뿐이에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였더라고요. 그냥 뭘 할 게 규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혼자 너무 제주도에서는 2번밖에 못 뵈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계속 있어가지고 잘 오셨어요. 이게 그때 변화가 오면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잘 잡고 그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또 그 상태에서 또 자기 생각으로 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적응이 안 돼서 혼란스럽고 이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극히 이건 정상적인 과정이다. 지금의 상태. 왜 이렇게 혼란을 느끼느냐. 너무 애를 쓰면서 해왔던 습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존재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완벽한 깨달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까? 근데 그게 원래 공하다는 걸 깨달으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그걸 딱 그러고 나서는 그때는 그냥 이 순간 이거 그냥 그렇게 하면서 되게 가벼운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랬는데 갈수록 조금 혼란스러움이 오더라고요. 그 생각으로 정리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거는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자기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돌아가고 나중에는 이게 맞다.
이게 더 명확해지거든요. 옛날 거를 기억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돼버려요. 네. 그리고 뭐 비교할 상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건 과거에 비교해서 이런 것이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변했어라는 건 예전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변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를 기억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늘 이런 사람이 펼쳐지니까 네. 내가 달라졌는지 달라지지 않았는지도 이렇게 생각이 안 떠오르고 그냥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이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오히려 새 속의 세간의 일도요. 더 명확하게 보여요.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사견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욕심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다음에 그 보이는 대로 행하다 보면 전혀 뭔가 삶이 장애가 없어져 버려요. 보이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뭔가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지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걸 딱 내려놓고 보면 아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그럼 그거 따라가면 장애가 없어요, 삶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이게 상당히 이 공부가 어떤 거를 얻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아주 원만하게 돌아가게 한다. 장애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죠. 왜냐하면 삶이 이것이기 때문에. 걸리는 게 없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구원이 맞습니다. 구원. 네. 구제. 네. 좀 쉬워지니까 더 홀가분하지 않나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는 뭔가 숙제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뭐 할 게 없으니까 좋고요. 홀가분 아직은 마음이 좀 착잡한 게 있어. 그러니까 서운함이 있어요. 뭐 그냥 이렇게 뭐라고 표현 잘 못하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없으니까 착잡한 게 있어요. 뭐 허전한가요? 허전? 서운함, 허전함.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아닌데 서운함? 그런 거 같아요, 선생님. 서운함? 그런 것이 싹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더 명확해지고 더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혼란. 미진함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좀 무겁고 음. 지금 그래서 약간 더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이제 삶이 돼야 되는 그런 그래서 약간 마음이 무겁고 차분하긴 한데 근데 담담하고 그냥 지금은 그래요. 좀 더 지나면 그런 어두운 것들이 다 빠져버려요. 예. 그런 좀 약간 그림자 같은 것들이 예. 쫙 빠져버려요. 그래요. 그래서 아주 투명해져요. 그냥 하나하나가. 그렇게 이제 좀 시간을 좀 두시고 보시고 또 공부 이렇게 하시다가 또 이런 변화 같은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네. 하여튼간 애쓰셨어요. 그렇게 인도까지 갔다 오시고 거제도까지 갔다 오시고 제주도까지 가시고 그것도 다 이제 뭐 인연이지만 근데 어떤 공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뭘 할 일은 없다. 이건 뭘 하는 게 아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본각, 본래 깨달아 있다 이거예요. 그 사실에 밝아지는 것이지 새롭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본래 완전했었다. 본래 깨달아 있었다. 그 사실에 부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전과 다를 바 없는데 또 예전과 같지 않아 삶이. 그냥 뭐 예전에 경험하는 거 별 차이가 없는데 또 그런 식의 뭐 무거움이나 찝찝함이나 막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산뜻하죠. 산뜻해. 산뜻하죠. 네. 삶이. 명쾌. 명쾌하고 밝고 어두운 데가 없어요. 그냥 다 이 하나의 빛이 비추고 있거든요. 네. 태양보다 밝은 빛이. 이것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이것뿐이죠. 네. 딴 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네. 오전. 다 그래요. 다.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는.
뭐 또 공부하다 보면 미세하게 뭔가 또 새는 게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또 이게 또 환기되면서 더 그 구멍이 또 사라지고 밀밀해져요. 공부가 밀밀해져요. 그 스스로를 믿으시고 네. 이 삶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걸 받아들이는데 뭐 지금 당장은 안 될지라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또 따로 뭐 질문? 지금은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아까 뭐 저기 질문하실 분. 자유롭게 예. 질문하실 분 또 질문하시면 되거든요. 깨어나려면 어떻게 평상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뭘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계속 그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보살님이 깨어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본래 깨어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지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본래 깨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냥 살면 되나요? 아니 그것도 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좀 잠재워야 되나요? 아니 그렇죠. 그 생각이 지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질문에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 돼서 깨어나려고 지금 마음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나는 그냥 여기서 비춰진 그림자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 진짜 나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어릴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그 이미지나 이런 거를 연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뭐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쳐서 그런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나님 그러면 어떤 사람 같지 않나요? 보통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형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도 인격화를 시켜요. 근데 진짜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살님이 아니라니까요. 보살님이라고 자기는 진짜 나는 나야 라고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왜냐면 왜 사람이 아니야? 금강에서 나는 색수상 행식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모습이거나 이런 식의 형태잖아요. 아니면 생각이거나 에고거나 그렇죠? 근데 나는 모양이 없다 했어요. 열애가 나니까 부처니까. 근데 그 열애는 지금 활발하게 깨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이미 깨어나 있는데 어떻게 두 번 깨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깨어나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깨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깨어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생각이 막 일어나죠? 그 생각을 하는 놈은 자기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일 뿐이지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생각은 일어나고 있죠. 거기서 딱 일어나고 있죠. 그 자리 있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 그게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자리에서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서 모든 일이 다 나오지 않나요? 그것이 이미 깨어서 모든 활동을 다 하고 있지 않나요? 그 자리가 진정한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난 어떻게 하면 내가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가 본래 면목이다 이거. 본래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생겼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그 한 곳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세상 모든 생각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가 있잖아요. 네, 그건 잘 알겠는데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그 잘 보셔야 돼요. 진짜 그러한가를 스스로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도 이거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이건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떠난 게 없구나라는 사실이 확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게 뭔가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이전에 우리가 알아왔던 거와 전혀 다른 식의 그런 그 사실이 지금 자기한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 그거를 보다 보면 진짜 모든 생각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받아들일 때가 와요. 근데 지금 너무 낯설어서 믿기지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올 수도 있고 어느 순간 그냥 단박에 탁 와닿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는 다 인연이 다르죠. 근데 누구나가 똑같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죠 하는 이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떠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감사할 게 없죠. 감사합니다가 이건데. 그것도 이제 분별이죠. 모든 말이 분별입니다. 감사하다 하든 알겠습니다 하든 모르겠습니다 하든. 감사함도 빈말이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빈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마음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다음에 예. 그냥 누가 깨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깨어난다라는 표현으로 계속 설명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견되어진다 또는 깨어난다. 그런 다음에 무조건 다 이거지 하고 퉁치지 말고 예. 좀 더 자신의 어떤 그 분별심, 남아있는 분별심을 철저하게 잘 봐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지해야 되고 철저하게 잘 보라고 그렇게. 그게 지금 철저하게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생각을 탁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태도를 이렇게 탁 만들고 있거든요. 프레임은. 네. 진지하게 봐야 돼, 철저하게 봐야 돼. 네. 이런 식. 그것이 바로 어두워진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강조하시길래. 그것도 사실 어쩔 수 없이 하는 네. 말이고요. 모든 말이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그런 예. 설명을 들으니까 거기에는 또 뭐 한 개인 자유의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께 좀 설명을 한번 더 들어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표현하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죠.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퉁치지 말고 철저해야 된다. 아주 여기에 절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1주 전이니까 2주 전 법문에서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 이거다 하면 그냥 그래 다 이거지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퉁친다고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금강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금강반영에 할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 이렇게 500세 후에 500년 후에 부처님 그때 그러니까 거기서 금강경에서는 이제 석가 세존이로 나오니까 500년 후가 언제쯤이냐면 BC 6세기에 태어나셔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500년 후면은 기원 전후거든요. 그게 이제 대승불교가 이렇게 시작되는 시점이고 그게 뭐냐면 금강경이 그때쯤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500세 후에 붓다가 이렇게 인멸하신 후 500세 후에 불법이 쇠했을 때 이 가르침을 알아듣는 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게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금강경 알아듣는 사람 있겠냐 이 말이겠죠. 그 대승운동 막 일어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아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선근을 심은 사람이 있어서 그게 그 선근이 뭐 한두 번 심은 게 아니라 이 부처님 저 부처님 여러 부처님 앞에서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게 뭐냐면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알아듣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선근이 뭐냐 이게 선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법이 완전하게 구현되고 있고 부족함 없다 하더라도 진짜 아까 우리 보살님처럼 그게 이제 이름은 완전한 깨달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이겠지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게 있는 줄을 몰라요. 이게 진짜 알고 싶다, 깨닫고 싶다. 진짜 분명하게 이걸 알고 싶다. 그 마음이겠죠. 그 간절함. 사실은 그게 다라고 보거든요. 내가 너무 미흡하고 아직 분명하지 않아서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저절로 철저하게 보게 돼요. 그럼 그런 마음은 누가 먹나요? 개체가 없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주체가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 들어가. 그게 분별의 구조거든요. 누가 먹는다고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났어요. 그게 분별의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객으로 나눠서 네. 그 상황을 납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은 그 인과법 아닌가요? 마음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왜 그렇게 규정을 하죠? 그런 구조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그렇죠. 응. 인연이 그러해야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인연이라는 거는 결국 인과법 아닌가요? 그 인과법은 또 엄연하죠, 우리가. 네. 공부하겠다는 마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아까 그게 또 인과법은 아니라고 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인과적인 마음을 내서 우리는 인과가 아닌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 마음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개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설명을. 마음이가 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철저해지는 거는 어쨌든 어느 과정까지는 인과적이지만 결국 그 드러나는 것 자체는 인과가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면 이게 네. 그러니까 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보여요. 제 마음이. 네, 분별로 알려는 그 마음이 보여요. 그렇죠. 제가 되게 많았었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진짜 공부하고 싶으시면 네. 그런 언어적인 내용, 생각한 내용 그거에 떨어지기 이전에 자기가 지금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자리가 확인되고 뭐 이런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점점 지금도 물론 틈이 많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만 그런 실감은 전보다 훨씬 나는데 다만 이제 그런 의문이 일어나잖아요. 의문이 이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거죠. 그럼 끝나야죠 거기서. 그냥 망상이. 끝나라고요. 그렇죠. 다 망상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탐구심과 망상의 차이가 뭔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그게 제 말에 속지 마세요. 제가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게 그거고 그럼 저는 이제 법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게 내가 진짜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탐구는 뭐냐면 그게 망상이라는 걸 보는 게 탐구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거기서 그냥 끝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공부는 질문이 있으면 답을 찾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절대 그런 식으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질문이 답임을 보는 게 공부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근데 그거를 네.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질문의 답을 찾는 아니 거예요. 이제 받아들였다가 선생님이 철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내가 뭔가 더 좀 철저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쉽게 그냥 다 이거다라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저로서는 좀 점검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래도 질문을 한번 드리면 그럴 수는 그 있죠. 답을 듣고
제가 좀 더 네.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향이. 예.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면 저의 어떤 그 구조 같은 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 그런 질문을 많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기회에 어쨌든 그런 질문을 잘 하시긴. 의문이 예. 자꾸 올라오길래 예. 그래서 이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는지 들으면 제가 그 방향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 방향이 없거든요. 아니, 원래 그렇죠. 방향이 없는 없는데. 건데 혹시 잘못 제가 착각할 수 있을까 네,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보다는 많이 바보 같아졌어요. 바보 네, 같아지려고 엄청 하고. 똑똑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아, 진짜 엄청 따졌는데 지금은 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 수행을 제가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제가 그 법상이라는 게 강했다라는 걸 알고 정말 그 바보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실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의문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서 아니 이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 네. 참 난감한데 그 어떤 이럴 때 진짜 우리가 어떤 그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부라는 게 그 지금 질문자가 원하는 그런 속 시원하게 해소될 것 같은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그 논리적인 해답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료하지 않고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이건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공부가 이렇게 더 진전될 수 있느냐면 그 가르치는 사람의 그걸 믿어야 돼요. 신뢰를 해야 되고 저분이 안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더라도 나는 틀렸고 이분의 말이 맞다라는 그런 기본 전제가 없으면 이 공부만은 할 수 없어. 다른 공부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규명되는 일이 아니고 그 논리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논리가 이렇게 여기서는 작동될 수 없는 그 공부를 하는 거를 논리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진짜 이런 말 외에는 내가 드릴 수가 없겠구나 하는 건 그 질문이 바로 이거라는 거를 봐야 돼요. 명확하게. 그건 봐요, 선생님. 그럼 거기서 끝나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끝날게요. 비결하신 거가 제가 끝나야 하는 것도 귀결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끝내야지가 아니라 보란 말이에요. 보면 더 이상 질문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것이라면. 아니 근데 또 다 이거라고 퉁치지 말라 그러시니까 또 제가 이건 퉁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퉁치는 거는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보이기는 엄청 다 보여요. 근데 본인이 좀 명확하게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저는 그 마하리시 책에서 예전에 그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이 굉장히 그 당시에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자유의지가 있지 자유주의로 살아가지 이러다가 예. 어느 순간에 어떻게 안 하셨죠? 안 해도 될 것 예, 같은데. 네. 예, 시간이 뭐 네네. 이렇게 많이 그래요. 예, 그만할게요. 하셔서 네.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공부 네. 과정 중에 네. 이게 법문 들으면 속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말 같지도 않고. 그럼 그때 선생님의 말은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내 생각은 이거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안 주시지 할 때 그래도 그건 하나 있어서 믿고 갔죠. 나보다 저분은 안목이 나을 것이다. 저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 내 생각은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밝아지는 게 있고, 아,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구나라는 게 또 소화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에서는 진짜 뭐랄까, 어떤 신뢰가 중요해요. 특히나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그건 또 억지로 내가 신뢰를 하십시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근데 그것도 자기 인연이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결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절대 그런 생각을 앞두고는 절대 공부가 진전될 수가 없고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다. 그거는 자기 기존의 생각으로 공부하겠다. 그 프레임으로 공부하겠다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뜨려서 나오는 거 공부인데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무기로 그렇게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 도구를 놓아버리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아, 이 생각이 그거구나 해서 그쳐야지 그 내용이 빠지지 말란 얘기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네. 그게 이거 아닌가요? 그 생각이? 그거죠. 그럼 우리는 이 하나만을 깨치기 위한 것이지 네. 둘 셋을 알려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어쨌든 제가 요만큼이라도 온 건 뭐 내가 누군가 뭐 어디 이런 어떤 그것이 여기까지 온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이 그걸 일어나는 놓아버리세요. 게, 이제는 그게 이제는 쓸모가 놓을까요? 없어졌어요. 네, 네.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이 공부가 분명해지는 길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어떤 의심과 네. 그 어떤 의심하는 도구로 정법인지 사법인지 가려내는 네. 역할을 했겠죠. 네.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필요 없어진다. 네. 그 도구를 놓아버리셔야지. 이게 절대 탐구심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거는 네. 분별심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거 다 놓아버리면 네. 금방 진짜 거기서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지금까지는 이게 네, 버팀목이 역할을 됐어요.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 부부 도반 공부하시는 분 보면은 거사님이 아는 게 많으니까 다 가려져. 이렇게 이거는 틀린 거고 이게 맞는 법이야. 그래가지고 이 공부를 해서 법문을 다 보내줘. 보사님 먼저 체험을 왔어. 근데 거사님은 소식이 안 온 거예요. 근데 거사님은 사모님은 공부를 이끌어 줬는데 정작 자기는 그 도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별. 그래서 그랬죠. 거사님 이제 그거 놓아버리십시오. 여기까지만 이제 정법을 알아보는 데까지만 그게 쓸모가 있는 것이고 다한 것이지 이 너머에서는 그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것을 빨리 놓으면 네. 빨리 가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지의 지식으로 미지의 세계를 가려는 그 노력을 멈추시라. 그래서 그냥 다만 모를 뿐 그렇게 그렇죠. 가는 거죠. 바보가 되는 네. 공부다 이거예요. 바보가 되면 진짜 거기에 진짜 진짜가 그거의 의미를 이제 점점 알아가고 예. 있어요. 네. 철저하게 모르면 돼요. 네. 철저하게. 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네. 지난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네. 감사합니다.